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의미. 엘 졸슨. 내가 아는 한 미국에서 20만 파운드짜리 계약서를 호기롭게 찢어버린 배우는 단 한 사람뿐이다. 당신은 그를 영화에서 보았을 것이며 그의 노래를 들었을 것이고 그가 건네는 농담에 웃었을 것이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유성 영화를 만들었다. 또한 할리우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매표소로 끌어들인 영화를 만들어 240만 파운드를 벌었다. 역대 다른 어떤 영화도 접근조차 하지 못한 매표 기록이었다. 그 영화는 바로 에사 요엘슨 주연의 노래하는 바보인데 요엘슨은 곧 엘 졸슨이다. 졸슨은 한때 주당 6,250파운드의 급여를 받았고 6개월 이상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 돈을 받았다. 그러니 거의 20만 파운드를 무노동으로 번 것이다. 확실한 것은 그는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의 회사 유나이티드 아티스츠에는 당시 촬영할 대본이 전혀 없었고 그는 한가하게 골프나 치면서 미국 대통령의 월급을 벌어들였다. 이어 그는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관대한 행동을 하여 냉소적이고 실리적인 할리우드의 온기를 불어넣었다. 당시는 불황이 막 닥친 때였고 졸슨이 평생 알아온 친구인 유나이티드 아티스츠 사장인 조지프 쉔크는 큰 돈을 잃었다. 계약상으로 조지프 쉔크는 엘 졸슨에게 20만 파운드 이상을 더 지급해야 했지만 그는 계약서를 찢어서 조지프 쉔크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계약은 잊어버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자네도 내게 더 돈을 줄 필요 없어. 철강계 거물인 찰스 슈와브도 한때 매해 20만 파운드를 보장한 연봉 계약서를 찢어버림으로써 월스트리트의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하지만 가난했던 이 배우는 철강업계의 거물도 아니면서 1년에 40만 파운드를 지급하겠다고 보장한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고 그런 행동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엘 졸슨은 어렸을 때 결핵에 걸렸다. 치료를 받고자 무료 진료소에 갔을 때 의사는 그에게 당장 시골로 떠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죽을 수 있다고 했다. 처방전이 무료로 나왔기에 약도 당연히 무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약을 받으러 갔을 때 약병 한 통에 6펜스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약을 사지 못했다. 약을 먹지 않고 또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그는 저절로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6펜스가 없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는 평생 잊지 않았다. 그 때문에 현재 뉴욕주 세러넥 레이크의 에디론댁 산맥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4,000파운드를 기부하고 있다. 그는 이런 후원을 11년 동안 해왔고 자신이 목숨을 구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다.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의 생일을 궁금해한다. 하지만 엘 졸슨에게 언제 태어났는지 물어보았을 때 그는 모른다고 했다. 45이거나 50 정도라고 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러시아의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초가지붕의 돌바닥이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다. 오늘이 어제와 다를 것이 없었고 한 해가 지나간다 해도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기에 그의 부모는 아이의 생일 같은 사소한 일을 기억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태어난 해가 1885년인지 1886년인지 1888년인지 감조차 없었다. 하지만 유명해진 뒤로는 친구들이 생일 선물을 해주려 했기 때문에 생일을 하나 정해야 했다. 그는 가을에 태어나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영화 시즌이 시작되는 가을에는 배우들이 늘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배우들은 보통 봄에 돈이 잘 돌아가고 그 중에서도 5월이 멋지고 따뜻한 달이라고 생각해 1888년 5월 26일에 태어난 것으로 정했다. 그는 생일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지만 그래도 실제 생일에 거의 근접하다고 생각했다.
1888년으로 한다고 해도 실제 태어난 해에서 4에서 5년 이상의 오차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졸스는 아이일 때 처음으로 무대에 섰다. 빈민가 아이들이라고 하는 연극에서 단역을 맡았던 것이다. 대사 한 줄을 받았는데 무대로 달려가 유대인을 죽여라 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주중에 코셔 정육점에서 소를 잡고 안식일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노래를 부르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다.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극장에서 유대인을 죽여라 라고 외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린 졸슨의 배우 경력이 그 자리에서 끝장날 뻔했다. 졸슨이 뉴욕에 처음 갔을 때 그는 무일푼이었다. 사정이 그런 만큼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기차에는 무임승차를 해야 했다. 그리고 뉴저지주 뉴어크에 도착했을 때 너무 순진해서 그곳이 뉴욕인 줄 알았다. 그는 기차에서 내려 뉴저지 초원의 덤불 속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다리며 손이며 모기에 물리지 않은 곳이 없었고 물린 곳은 따갑고 부풀고 피가 났다. 마침내 뉴욕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공원 벤치, 부둣가에 세워진 트럭, 바람이 덜 부는 들판 한 구석 등에서 잤고 며칠씩이나 굶주린 채 돌아다녔다. 당시 그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바워리 거리의 싸구려 술집들에서 푼돈을 얻을 기회를 잡는 것이었다. 일찍이 연극 프로듀서인 리 슈버트는 대도시에서 이름값만으로 극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정통파 배우가 두 사람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프레드 스톤이고 다른 하나는 엘 존슨이었다. 하지만 엘 존슨이 처음 윈터가든 극장의 무대에 섰을 때는 크게 슬펐다고 한다. 무척 지루하게 느껴지는 쇼였고 자정이 지날 때까지 무대 위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관중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무런 갈채도 받지 못했고 관중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날 밤 막이 내린 뒤 그는 휘청거리며 브로드웨이를 걸어갔고 너무 낙담의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다. 그는 54번가에 살았지만 멍한 상태로 90번가까지 계속 걸었다. 집에서 46블럭이나 멀어진 뒤에야 비로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각했다. 당시 존슨은 언젠가 자기 이름이 브로드웨이 위의 오로라처럼 빛날 것이며 매니저들이 분당 40실링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달려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그의 생각에는 아주 황당무계한 꿈에서도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이다. 인생경영 포인트.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생년월일도 제대로 모르는 비난한 가정의 소년이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엔터테이너로 성장한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관중들의 반응이 너무나 차가워서 큰 충격을 받고 브로드웨이에서 90번가까지 무작정 걸어갔다는 이야기에도 공감이 된다. 바람 부는 3월과 비 오는 4월이 꽃 피는 5월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그런 어려움을 모두 겪어내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니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성공을 거둔 다음의 일이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룬 후에는 겨우 이게 다야? 하는 허무함이 밀려올 수 있다.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허무주의에 내몰릴 만한 위기를 만날 때 예로부터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현자들이 해준 두 가지 조언이 있다. 하나는 성공으로 만들어낸 재산을 일부 헐어서 남에게 무상으로 베풀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순간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엘 졸스는 40만 파운드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결핵 요양소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매년 4,000파운드를 기부함으로써 이 조언을 제대로 실천했다.